안녕하십니까, 세피TV입니다. 오늘은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 상관관계, 거꾸로 금리 하락은 주가 상승이냐,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하락하니까 금리가 상승하나? 이건 선호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는 정책적인 외생 변수이고 주가는 내생적인 변수입니다. 금리는 금통위원회에서 연준에서 상승 하락 스테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는 거죠. 위원들 간에도 엇갈리는 신호가 있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이론을 거론 적용한다고 할까요? 금융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금융 위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금융권 내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은 더욱 심합니다. 객관적인 듯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상승시키니까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물론 이제 거시경제적인 경기 사이클상에 어떤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엠피리즘을 하는 차원에서는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으로 결론 내고 상관관계 계수가 높을 것이다. 국가별로도 경기 국면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찾아본 문헌상으로도 그렇다 이런 얘기도. 즉 이것을 주가가 하락하니 금리를 올린다라고 논리를 형성시키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그레인저 코자리티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 동원하는 연구 방법론이죠. 즉 금리를 상승시키니 주가가 하락장으로 빠지는 요인을 제공했다가 맞을 것이다. 역으로는 금리 하락시키면 주가가 상승장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게 이론적으로 타당할 것이고 경기 국면에 따라서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이론적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보면 재밌는 거죠.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rate and stock price. Empirical evidence from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이게 좀 된 논문입니다만은 개발도상국과 개발된 국가의 실증적인 증거, 증명에 대해서, 에비던스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과 스탁 프라이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연구가 됐습니다만 하여간에 앱스트랙트 한번 보시죠. 결국은 스탁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이제 크루셜 아주 그 결정적인 팩터입니다. 이코노믹 그로스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일단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스트랄리아, 방글라데시,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저머니, 이탈리, 자마이카, 재팬, 말레이시아, 멕시코 여러 나라들이 관계가 됐죠. 그래서 for all of these countries 모든 국가에 대해서 it is found interest rate 그러니까 이자율과 significant니까 아주 매우 큰 negative relationship with share price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가티브라는 건 인터레스트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인터레스트가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에비던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간단하게 뭐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거 이런 것만 얘기해 드렸습니다. 뭐 efficient market hypothesis, random walk model, market returns 이게 키워드입니다. 펜넬 스터디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되나 주식시장 양박사. 경제 거시지표의 대표적인 것이 이자율이다. 금리라고도 한다. 돈의 가격이다. 한마디로 돈을 은행에 맡겨도 당시 이자율 금리에 의해 이자를 받는다.
돈을 금융권에서 빌릴 때도 이자율에 의해 이자돈을 낸다. 대충 하시겠지요. 전 경제를 미시 중심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경제 모델, 계량경제, 수리경제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재정, 공공경제, 금융을 공부했죠. 수학, 통계,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좋아합니다. 돈이 풀면 인프레가 됩니다. 이런 물에 술 딴 듯한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CPI 소지자 물가지수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보다 그때 당시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를 풀어도 똑같은 영향이 안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 기업의 주식가격 주가는 여러가지 함수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대외적 환경, 노동시장 환경, 소지자 물가, 생산자 물가, 주요 저재 가격, 오일 채강 등 그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파는 상품의 종류 등도 중요합니다. 소비 지행이냐, 대제재가 있냐 없냐의 시대 환경을 반영하는 상품이나 등등이 있죠. 전기차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상품이죠. 핸드폰도 거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AI, 인공지능도 앞으로 한 시대를 끌고 갈 분야입니다. 빅이슈입니다. 빅데이터 분야도 동일합니다. 데이터가 모아지면 큰 거대 데이터가 축적되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공부학습하고 점점 스마트해집니다. 추론까지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해 미래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전 이건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늘 새로운 환경 속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가지, 두 가지 변수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새로운 산업도 생기고 분야도 생깁니다. 불확실성 속의 판단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정부 정책도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을 깨우는 파격 조치를 하는 정부 실패자들도 등장하고 국제적인 테러도 발생합니다. 동시에 재해 재난도 등장합니다. 큰 재해는 GDP를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시장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 3년 전부터 나스닥 떨어진다. 한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거시경제 전문가, 증권맨들 많이 보셨죠. 이런 될까요 하는 후배들이 있었요. 엄청 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자율 연준이 계속 올렸으니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사람도 있었죠.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는 복합적인 산업에 의한 지수입니다. 미국에 투자한다는 분들은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요.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대다수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자건 펀드가 장난치기는 쉽지 않는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최적의 압수터멈 솔루션입니다. 여러 스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스위치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회원입니다. 과거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금리 인하 아닌 주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금리 인하로 약한 주식시장 약세장이 된 것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가 경기에 안 좋고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어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동일하게 경기가 좋고 강한 시장 강세장이 진행되고 나니 인플레 우려가 생기고 금리를 인상시킨 것이고 경제 사이즈가 상당히 업된 상황에서 주시는 탄력성이 탄력치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5.5%에서의 인하하는 것과 4%에서의 인하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편미분지가 달라지죠. 부동산 시장은 큰 하나의 자산 시장입니다. 모든 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우선 가지주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가처분 소득, 디스포저블 인컴이 증가하면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쇼핑도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제조업도 활성화됩니다. 생산적인 섹터로 돌리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원가가 절감되면서 기업의 주식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합니다. 지금 이자율이 영향입니다. 2%도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볼 때 저축해서 이자도 받고 하는 행동도 바람직하죠. 2.5% 정도, 이 정도는 해야 이자도 받아 쓸만합니다. 대출이자는 3.5% 정도가 균형적인 제가 갖는 선입니다. 2024년 9월에 미국 연준이 이자율을 내어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각 기업이 움직이는 상황의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미미한 상황, 결정적인 구간은 서로 다릅니다. 한계전 크리티컬 패스가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들고 계신 주식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영향이 별로 없을 구간이고 지금 미국이 리세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표가만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과거의 금리 인하 시 주가가 떨어진 사례가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순히 과거 사례 한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왜 하는지를 보시면 일단 판단이 될 것입니다. 연준의 경제를 보는 관점이 모두 맞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선 국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 AI, 전기차, ICT 등 산업이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경쟁자 경쟁국을 관세로까지 파격적으로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최소한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유도 대중국 견제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원래 주가 상승에 단순하게 플러스의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시장의 사인을 이상하게 주어 기름을 부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리세션 경제 신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주식시장 하락이라고 보는 것은 오류로 판단합니다. 개별 산업장 개별 시장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겠습니다. 세피지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세피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엔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쉽게 요약해 이야기해 볼게요. 금리 인하,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죠. 따라서 기업은 더 쉽게 투자하고 사람들은 소비를 더 하게 됩니다. 좋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두 번째, 낮은 금리는 사람들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유인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이나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주식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세 번째,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성장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 반면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시점이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라고 판단하면 주식에서 손을 빼려는 세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현재의 시점은 지표상 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로, 금리 인하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실적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시죠. 금리 인하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면 투자자들은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해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기업 투자 증가와 주식시장 투자 유인으로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지만 경제 상황과 해석에 따라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드려서요. 1. 금리 인하로 기업 투자 증가. 2. 주식시장 투자 유인. 3. 성장 신호로서의 금리 인하서 경제적 불안정에 따른 투자자의 해석. 5. 금리 인하의 양면성. 간단히 말해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을 여러 방향으로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경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테니 세피지TV 활용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타 변수도 있습니다. 히든 변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이유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가지게 되고 예금이나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죠.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가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그 시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볼게요. 금리 인하의 영향에 대해 5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1. 기업 투자 증가. 2. 주식시장에 대한 더 많은 투자 유인. 3. 성장 신호로 보일 수 있음. 4. 경제적 불안정 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도 있음. 5. 금리 인하가 항상 긍정적이지 않음. 이외에 부동산 시장에 의한 영향도 있죠. 그러니 금리 인하가 발표될 때마다 맹목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한 공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음 편에서도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피지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